최근 한국 영화가 북미 시장 안방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어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 라쿠텐 비키에서 한국 영화가 상위권을 점령했는데요. 가장 인기가 있는 작품이 지난해 10월 개봉한 한국 영화 30일입니다. 영화 30일을 비롯한 콘크리트 유토피아, 파묘 등의 K-무비가 올해 상반기 북미 시장을 석권했는데요. 놀라운 것은 영화 30일이 북미 팬들에게 엄청나게 재밌고 웃기다는 입소문이 돌면서 한국과 아시아에서 놀라운 기록을 세운 파묘를 넘어서는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것입니다. 배우 강하늘, 정소민 주연의 로맨틱 코미디 영화 30일은 우여곡절 끝에 결혼에 성공했지만 너무나도 다른 서로의 성격을 견디지 못해 이혼하려 하는데 30일 앞두고 발생한 사고로 인해 기억을 잃는다는 설정을 가지고 있는데요. 뻔할 수도 있는 설정이지만 스토리가 계속 변주되면서 끝까지 웃기는 묘한 매력을 지닌 작품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지난해 12월 말 라쿠텐 비키를 통해 북미에 최초 공개된 이후 2024년 상반기 미국과 캐나다 현지에서 서비스 중인 라쿠텐 비키 영화 중 개별 구매 누적 판매 1위를 기록했습니다. 30일은 국내 개봉 당시 관객들에게 센스 있는 웃음 코드가 통하면서 입소문을 통해서 손익분기점을 훌쩍 넘기면서 누적 관객 216만 명을 달성했는데요. 200억 이상의 매출을 올리며 예상치 못한 흥행작으로 떠올랐습니다. 30일은 라쿠텐 비키 사이트 내에서도 평점 9.1을 기록하면서 북미 팬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이 작품은 개별 구매를 해서 봐야 하는데 가격은 7달러로 하나로 1만 원을 주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도 북미 팬들은 이 작품에게 7달러를 아끼지 않았는데요. 만족도는 엄청났습니다. 이 영화의 북미 팬들은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생동감 넘치는 속도감이 매우 아름다운 영화. 정소민은 언제나처럼 완벽하다. 다른 배우들도 종종 코믹 카메오로 매우 훌륭합니다. 제가 몇 년 만에 본 최고의 로맨틱 코미디. 똑똑하고 재밌고 달콤해요. 이 영화 너무 좋아서 보는 내내 웃었다. 이 영화는 정말 재밌었어요. 출연진 전체가 좋았어요. 웃음 터지는 순간이 많았어요. 꼭 봐야 해요. 로맨틱 코미디 장르에 대한 신선한 해석. 영화, 배우, 스토리라인이 좋다. 진짜 로맨틱 코미디. 이렇게 많이 웃을 줄은 몰랐어요. 이게 제 인생 첫 영화라서 그때부터 좋아했어요. 렌탈료를 낼 만한 가치가 있어요. 영화 너무 좋았다. 재밌고 로맨틱했다. 완벽한 엔딩이고 케미가 최고다. 귀여운 러브스토리에 유머러스한 반전이 있습니다. 귀여운 캐릭터. 오 마이 갓. 이런 영화를 본 적이 없다. 너무 좋다. 크리스마스를 행복하게 만들어줬어. 아주 좋은 영화. 정말 재미있어요. 나는 주인공을 사랑했어요. 놓치지 마세요. 정말 웃기다. 업계 최고의 두 주연이 캐릭터를 연기하면서 자신의 장르를 조롱하는 영화. 절대적인 즐거움. 정말 좋았어요. 100점 줄 수 있다면 줄게요. 미친 듯이 웃었어요. 각 캐릭터마다 고유한 스타일이 있고 정말 웃겨요. 100% 추천합니다. 북미를 비롯한 전 세계 팬들은 이 작품에서 놀라운 연기를 보여준 강하늘과 정소민에 대해서 극찬을 쏟아냈는데요. 모두가 하나같이 하는 말이 두 사람을 캐스팅한 것이 최고의 선택이었고 이 둘의 케미가 이 영화를 살렸다고 했습니다. 이 두 주인공에 대해서 북미 팬들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코미디 천재 강하늘. 그를 보는 것만으로도 웃음이 멈출 수 없었다. 둘 다 사랑해. 둘의 케미를 사랑하고 이 영화의 줄거리와 반전을 사랑해. 곧 그들에 대한 영화가 더 나올 거야. 강하늘이 더 잘생기고 매력적이면서 성숙해졌어. 처음부터 끝까지 웃음이 터져요. 작가들은 웃음을 멈추지 않게 했어요. 정말 멋진 영화예요. 꼭 빌려야 했는데 돈 한 푼 한 푼 다 드릴 만한 가치가 있었어요. 제가 독일에 살고 있어서 극장에서 볼 수 없어서 아쉽네요. 그리고 저는 문자 그대로 미국을 방문 중인데 여기서 빌릴 수 있었어요. 연기는 훌륭했어요. 두 주연 배우를 좋아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배우들이거든요. 조연 배우들도 훌륭했어요. 환상적인 영화예요. 이 영화를 보는 것을 정말 즐겼습니다. 저는 항상 정소민과 강하늘을 보는 것을 즐깁니다. 캐스트는 앙상블로서 매우 강력했습니다. 같은 밤에 처음부터 두 번 다시 보았기 때문에 대여할 가치가 있었습니다. 매우 느긋하고 가벼운 코미디입니다. 정소민이 얼마나 대단한 여배우인지 상기시켜줄 필요가 있는 사람이라면 이 웃기고 큰 소리로 웃게 만드는 로맨틱 코미디는 바로 의사가 처방한 것입니다. 앙상블 캐스트 전체가 발견된 사랑, 잃어버린 사랑, 재발견된 사랑에 대한 이 기발한 이야기에서 빛을 발합니다. 잘했습니다. 훌륭한 영화와 드라마는 코믹하고 노골적입니다. 최고의 여배우 정소민을 사랑했습니다. 그녀가 올해도 계속 새로운 드라마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하늘의 연기력에 감탄합니다. 특히 이런 듯한 코미디에서는 피지컬한 반응의 장점도 두드러졌습니다. 또 표정의 다채로움도 팬으로서는 대만족이었습니다. 라쿠텐 비키에서는 영화 30일뿐만 아니라 이병헌과 박서준이 활약한 액션 재난 스릴러물 콘크리트 유토피아와 최민식, 김고은 주연 파묘도 각각 개별 구매 2에서 3위를 기록하며 현지 관심을 사로잡았는데요. 1위를 차지한 영화 30일은 로맨틱 코미디, 콘크리트 유토피아는 디스토피아, 파묘는 오컬트라는 점에서 각기 다른 한국 작품의 폭이 굉장히 넓어졌다고 했습니다.
라쿠텐 비키 관계자는 북미 시장에서 K-드라마의 인기가 로맨스 장르에 특히 집중되어 있는 것에 반해 K-무비의 경우 액션, SF, 스릴러 등 다양한 장르의 뛰어난 작품성을 지닌 콘텐츠들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는 부분이 주목할 만하다라고 전했습니다. 늘 한국 작품은 뻔한 스토리와 결말을 가지고 있고 장르도 한계가 있다고 했지만 한국 작품은 계속 진화하고 발전하며 창의적인 모습을 더욱더 드러내고 있습니다. 과거 헐리우드 로맨틱 코미디, SF 액션을 보고 자랐던 세대들은 K영화, K드라마를 전 세계인들이 보고 반응하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는데요. 최근에 국내 업계에서도 놀라는 것이 국내 시청자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기지 못했으나 해외에서는 뜨거운 인기를 누린 K 콘텐츠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로맨스 장르의 드라마들이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한국에서는 외면받았던 작품들이 어떻게 글로벌 OTT에서는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었던 걸까요? 그 이유 중 하나는 K 로맨스의 브랜드화라고 했는데요. 많은 해외 시청자들이 한국 배우들이 출연하는 드라마 속사랑 이야기에 빠져들면서 K 로맨스를 향한 신뢰감을 갖게 됐다는 것이죠. 글로벌 OTT 라쿠텐 비키가 발표한 인기 드라마 리스트에서도 이러한 양상이 보이는데요. 라쿠텐 비키는 최근 2023년 미주, 유럽, 오세아니아 등을 포함한 해외 전역에서 서비스된 한국 드라마 중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8개의 타이틀을 공개했습니다. 여기에는 소용없어 거짓말, 완벽한 결혼의 정석, 오늘도 사랑스럽게 반짝이는 워터멜론, 청춘월담, 진짜가 나타났다, 낮에 뜨는 달, 연인이 속해 있었는데요. 놀라운 점은 이 중 많은 작품들이 한국에서는 큰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사실인데요. 소용없어 거짓말은 3.4% 시청률로 종영했고 완벽한 결혼의 정석과 오늘도 사랑스럽게는 2%대 시청률을 넘나들었습니다. 수차례 1%대 시청률을 보였던 낮에 뜨는 달 역시 소리소문 없이 종영했습니다. 한 전문가는 국내에서는 멜로, 로맨스 계열이 태도하는 분위기이지만 전형적인 로맨스 멜로, 로맨틱 코미디 계통의 드라마를 기대하는 해외의 한류 시장이 굳건하게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국내 반응과 별개로 기존 한류 팬들은 유사한 형식의 드라마에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국의 로맨스 드라마가 미국의 좀비 드라마처럼 자리 잡은 것으로 보인다. 국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시장이 형성된 듯하다. 믿고 보고 새로운 작품이 나왔다는 소식을 들으면 기대하게 되는 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배우들의 힘도 작품의 흥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해외 팬미팅을 전석 매진시키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뜨거운 관심을 보여준 한국 배우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선제역고티어의 변우석은 아시아 지역에서 국빈 대접을 받고 얼마 전 종영한 눈물의 여왕 김수영과 김지원은 아시아 지역에서 열광적인 팬덤을 확인했습니다. 과거 킹덤, 오징어 게임 등의 작품이 세계적으로 흥행할 때만 해도 강렬하고 센 장르만 한국 작품이 먹힌다고 했지만 이제는 모두가 편하게 웃을 수 있는 로맨틱 코미디까지 K드라마, K영화가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드라마 굿파트너가 전 세계 시청자들을 과몰입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굿파트너는 이혼 전문 변호사 차은경과 이혼 사건을 처음 맡는 신입 변호사 한유리의 이야기를 다룬 뜨거운 휴먼 법정 드라마인데요. 장나라가 연기하는 이혼 전문 변호사 차은경이 남편의 외도로 인해 이혼하는 과정이 전 세계 시청자들을 깊이 몰입하게 만든 것입니다. 자신의 배우자가 외도한 경험이 있는 시청자들은 물론 내연녀와 외도한 남편 캐릭터에 분노하는 팬들까지 온라인상에서는 굿파트너의 각 회차마다 뜨거운 반응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과몰입으로 인해 굿파트너는 인도네시아와 홍콩에서 각각 1위를 차지했으며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에서는 2위, 태국에서는 5위, 필리핀에서는 8위를 기록했습니다. 굿파트너는 파리 올림픽으로 인해 3주간 방송 공백이 불가피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시청률이 19.9%까지 상승하는 등 국내외에서 높은 인기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굿파트너에 과몰입한 해외 팬들의 반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떻게 아이한테 그런 짓을 하는 거야? 살아도 최악이지만 딸을 보호하지 못한 아빠가 가장 최악이야. 제이는 내 마음을 아프게 해요. 불쌍한 것. 얼마나 놀라운 에피소드인가. 이 드라마는 점점 더 좋아지고 있어요. 나는 이 에피소드에서 몇 번이나 눈물을 흘렸어요. 모든 면에서 뛰어난 대본과 연기. 먼저 제이입니다. 세상에 이 불쌍한 아이. 그녀가 견뎌낸 모든 것에 대해 얼마나 큰 폭로인지요. 그저 아이가 무사하고 부담없이 부모에게 사랑받는 아이가 되길 바랄 뿐이에요. 유나는 정말 멋진 아역 배우예요. 그녀를 사랑해요. 은경. 세상에 장나라는 이 캐릭터에 많은 생명을 불어넣었어요. 그녀가 울 때 눈물을 참기 위해 입술을 굳게 다물 때마다 내 마음을 찢어졌어요. 너무 좋아요. 최사라는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뻔뻔하고 잔인해서 그녀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아이를 감정적으로 조종하려고 한다는 것을 믿을 수 없어요. 그녀는 제이에게 만나자고 하는 대담함이 어디서 나오나요?
나는 제이가 그녀의 모든 헛소리에 빠지지 않는 것이 너무 기뻐요. 이 드라마 정말 좋아요. 장나라는 훌륭한 연기를 선보였어요. 여주인공의 사과 후 장면은 시청자로서 너무나 감동적이었어요. 그녀의 아픔, 슬픔, 상실감을 조용한 연기를 통해 느꼈어요. 브라보! 나는 이 쇼를 정말로 즐기고 있어요. 매우 신중하게 쓰여졌다고 생각해요. K-드라마에서 불륜에 대한 묘사가 많지만 이 작품은 일반적인 관점 대신 다양한 각도에서 불륜을 탐구하는 것 같아요. 나는 이 드라마가 하나의 법률 드라마라고 생각하고 시청을 시작했지만 줄거리와 캐릭터 개발이 너무 좋아요. 2024년 최고의 드라마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장나라가 그녀의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하고 있어요. 그녀의 이전 작품을 본 적이 없지만 이제 그녀의 다른 작품들도 꼭 찾아봐야겠어요. 장나라가 억울한 아내 역할을 많이 하긴 하지만 그녀의 연기는 정말 훌륭해서 매번 감정적으로 강하게 다가와요. 우진과 그녀의 느린 연애 이야기도 탐구되기를 정말 바래요. 장나라가 행복하고 사랑받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제이도 마찬가지고요. 어린 배우와 그 캐릭터가 마음에 들어요. 사건들이 잘 전개되고 있고 이 드라마가 이혼 변호사에 의해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쓰였거나 자문을 받았다는 점에서 현실감이 느껴져요. 드라마를 위한 허구가 아니라 주제와 잘 엮여 있어 더 신뢰가 가요. 불륜 커플의 몰락을 보는 게 반갑습니다. 두 사람 모두 정말 혐오스러워요. 이 드라마는 내 인생 최고의 드라마 탑10에 들어가요. 이 드라마는 잘 쓰여지고 연구되었어요. 지금까지의 사례들은 현실적이고 특이하며 달랐어요. 화려한 부정적인 사례만 보여주지 않은 것이 다행이에요. 에피소드를 진행하면서 사례에 대한 다양한 유형의 느낌과 감정을 느끼고 진행하면서 다양한 사건을 이해하게 됐어요. 다른 K-드라마들도 이런 속도감과 줄거리를 배우길 바래요. 장나라는 미친 연기를 너무 잘해요. 그녀는 정말 한국에서 인기가 있나요? 나는 그녀가 그런 인기를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인기가 많길 희망해요. 아빠와 딸의 대화 장면에 펑펑 울었어요. 눈물이 멈추질 않아요. 이번 에피소드의 모든 순간이 저를 울게 만들었어요. 2024년 최고의 드라마예요. 나는 평소 불륜 드라마를 싫어하기 때문에 이혼쇼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것은 아내가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폭탄을 떨어뜨렸을 때 파이의 가장 큰 조각을 얻을 수 있도록 증거를 수집하고 있기 때문에 흥미로워요. 장나라의 캐릭터를 정말 좋아해요. 그녀는 너무 다층적이고 복잡해요. 존경스러우면서도 약간은 안타까운 부분도 있죠. 하하. 에피소드들이 저를 완전히 사로잡았어요. 이런 감정을 느낀 건 오랜만이에요. 정말 좋은 드라마예요. 어제 처음 봤고 한 번에 새 에피소드를 정주행했어요. 이 드라마는 매우 잘 쓰여졌고 나는 그들의 각 캐릭터에 완전히 매료되었어요. 라며 굿파트너의 스토리와 배우들의 연기력에 극찬을 보냈습니다. 전 세계 팬들을 과몰입하게 만든 것엔 배우들의 뛰어난 연기력도 한몫하는데요. 국적을 불문하고 보는 이들의 분노를 유발한 불륜남과 내연녀를 연기한 배우들의 현실 사과가 이어져 화제를 안녕하세요. 모았습니다. 배우 지승현입니다. 장나라의 남편 김지상 역을 맡은 지승현은 정말 죄송하다. 나의 불륜으로 먼저 극중에서 상처를 저의 많이 불륜으로 받았던 차은경에게 극중에서 진심으로 상처를 많이 심심한 받았던 사과의 말씀을 차은경에게 드린다며 진심으로 집 살림이라는 정말에서는 심심한 안 될 사과의 짓을 말씀을 저지르고 드립니다. 말았다고 대국민 사과 여기서 영상을 심심하는 게재했는데요. 매우 깊게 지승현은 라는 뜻입니다. 지난 작품 고려 그리고 거란 저의 불륜 전쟁에서 상대 극중 양규장군 최사라에게도 역할로 진심으로 국내 사과의 시청자들에게 말씀을 깊은 감동을 저는 두 집 전했습니다. 살림이라는 그러나 정말 해서는 굿파트너에서는 안 될 역대급 짓을 분노 유발자로 저지르고 변신하여 전혀 또한 다른 시청자 캐릭터를 여러분들께 선보였는데요.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이 두 캐릭터 저 간의 때문에 지금 극명한 저혈압이 치료가 대비가 되었다. 시청자들의 더욱 사이다가 뜨거운 취해서 반응을 목이 이끌어내고 막혀 있는 죽을 것 것으로 같다는 보입니다. 반응들이 해당 속출하고 영상에 있다는 대한 걸 잘 국내 알고 팬들의 있습니다. 반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이한테는 사과 모든 안 하네 것은 정신 못 차렸네. 저 지승현이 오빠 너무 연기를 고려로 잘한 돌아가. 탓이라고 미스터 생각합니다. 션샤인에서 바로 SBS 국난의 금토 상황의 드라마 나라를 위해 굿파트너에서요. 희생하신 위대한 의병이셔서 한 번만 더 봐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양규장군, 다음에는 좋은 캐릭터로 환생하세요. 나라를 구했지만 또 다른 나라를 울린 연기 잘해서 너무 화가 나요. 전쟁 영웅이 한순간에 크크 빵 터짐. 전생의 나라를 구했으니 봐줄게요. 아, 이러면 미워할 수가 없잖아. 크크크. 어제까지 드라마 과몰입되다가 영상 보고 배꼽 빠지는 줄. 김지상 씨 그렇게 살지 마요. 지승현 씨 연기 살살해요. 불륜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서될 수 없습니다. 달게 벌 받으십시오. 사과로 퉁치려는 거 안 넘어간다. 특검이 필요하다. 저도 상처받았어요. 연기를 적당히 잘하셔야죠. 이분 전생의 나라 구한 분 아닌가요? 크크 잘생겼다. 전생의 고려 정도 구하면 장나라를 두고 바람을 필 수 있는 능력자가 되는구나 라며 재치 있는 사과 영상에 뜨거운 반응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내연녀를 연기한 한재희도 자신의 SNS를 통해
최사라 때문에 혈압 오르셨던 분들께 죄송합니다. 저는 또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뵐 테니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라며 사과와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는데요. 한재희의 사과에 대한 국내외 팬들의 반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진절머리가 납니다. 사과합시다. 언니 덕분에 드라마가 몰입도 잘 되고 정말 재밌었어요. 사라 안녕. 한재희 항상 파이팅. 잘가 최사라. 앞으로 더 많은 작품과 드라마에 등장하길 바래요. 나는 내가 버라이어티 쇼에 출연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내가 너의 팬으로서 더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처음엔 너무 못됐고 혼내주고 싶었지만 후반엔 좀 안쓰럽고 너만 됐다 싶더라고요. 연기 너무 잘해서 완전 몰입해서 봤어요. 다음 연기도 기대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드라마와 당신의 연기를 정말 좋아해요, 언니. 나는 당신을 만나게 될 모든 에피소드가 정말 기대돼요. 시장, 마트에서 할머니들한테 등짝 맞지 않게 조심이라며 연기력과 캐릭터 소화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팬들도 구 파트너의 과몰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글로벌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에는 미국 팬들이 매 회차 방송 후 해당 회차에 대한 생각을 나누며 열띤 토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 팬들은 구 파트너의 탄탄한 스토리와 배우들의 뛰어난 연기에 완전 몰입하고 있는데요. 매 회차 이어지는 놀라운 스토리가가 어떻게 마무리될지 기대하며 TVN 월화 드라마 선제 없고 튀어가 신드롬급의 화제성과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2024년 4월 8일부터 방영 중인 이 드라마는 글로벌 OTT를 통해 전 세계 133개국에 방영되면서 국내는 물론 전 세계 팬들의 관심도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기준 선제 없고 튀어는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에서 모두 1위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홍콩과 필리핀에서 각각 2위, 태국에서 3위를 기록하는 등 아시아권에서 특히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아시아뿐만 아닌 미국, 캐나다에서도 1위를 차지했으며 평점 또한 9.8로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시청률이 낮은 월화 드라마에 속한 이 작품은 주로 OTT를 통해 시청하는 10-20대를 주요 시청층으로 갖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런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작가와 감독의 차별화된 스토리텔링과 연출, 그리고 주연 배우들의 타고난 연기력이 주목받으며 여성 10대에서 50대까지 전 채널 1위를 차지해버렸습니다. 2024년 방영한 전 채널 평일 드라마 기준 여성 20대 최고 시청률, 2024년 4월 기준 전 채널 평일 드라마 기준 여성 30대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죠. 특히 김혜윤 특유의 통통 튀는 특징적인 연기와 귀여운 제스처, 변우석의 뛰어난 기럭지와 많은 여심을 사로잡고 있는 꽃미모가 눈에 띄며 이로 인해 국내외로 신드롬급의 화제성과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선제 없고 튀어의 해외 팬들까지도 뜨겁게 반응하고 있는데 해당 드라마에 대한 레딧에서 반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변우석이 어둡고 슬픈 역할을 맡을 때마다 로맨틱 코미디를 해달라는 청원. 그는 이것을 너무 잘합니다. 이 쇼는 기본적으로 나를 트와일라잇을 처음 읽는 13살 소녀와 동등하게 만들었고 이 시점에서 나는 팀 선제 셔츠를 만들 준비가 되었습니다. 집착은 진짜입니다. 이 쇼의 속도는 완벽합니다. 질질 끌지 않고 감정이 즉시 해결되며 로맨스도 매우 현실적이에요. 그 장면 이후 걸려온 전화는 정말 기분 좋은 진짜 나비 뱃속의 허니문 무대 분위기였어요. 한국 드라마는 오랫동안 이런 것이 필요했습니다. 나는 선재가 그녀가 약간 망설이는 것처럼 느끼자마자 스스로 멈추고 그녀가 그에게 오도록 허락한 것을 좋아해요. 오 마이 갓 그들의 키스. 파라 미리 보기 후 숨을 쉴 수 없습니다. 나는 또한 소리 그들이 전에 키스한 적이 있다는 것을 모를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나는 화요일까지 기다릴 수 있는 엄청난 양의 자제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두 에피소드를 모두 폭식할 수 있습니다. 선재야, 숨이 멎을 듯한 드라마니까 끝까지 그렇게 해주세요 작가님. 이와 같이 격한 반응을 보내고 있습니다. 선재 없고 튀어에 대해서 중국 팬들의 반응도 뜨거운데요. 중국 팬들은 다음과 같이 반응했습니다. 살짝만 쪼아줄 것 같지 않은 그의 눈빛이 더 예뻐진 공주님. 입꼬리가 올라가요. 보는 사람의 마음이 콩닥거려요. 그 누구도 선재의 수준에 이르지 못할 것이에요. 내가 미쳐서 새로운 에피소드를 기다린 것은 어떤 한국 드라마에서도 이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구해야 합니다. 솔제국민 여러분, 응원합니다. 임소리 선재가 준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네, 아직도 파라에 대한 공상에 빠져 있어요. 예. 와, 김혜윤은 이번 에피소드에서 슬픔, 절망, 후회의 불안을 정말 많이 팔았어요. 엄마가 있을 때마다 울고 있었어. 그냥 그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곧 내일 회까지 이 살인마, 죽어가는 모든 것을 해결하고 마지막 사회에 대한 순수한 솜털과 행복만 가질 수 있을까요? 또한 이제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드라마의 나의 분리불안은 매우 강해요. 이와 같이 많은 중국 팬들이 그들의 이야기가 마치 실제 있는 이야기인 것처럼 과몰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선제 없고 튀어라는 독특한 제목을 가진 해당 드라마는 눈물의 여왕을 이어받아 2위의 높은 화제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변우석과 김혜윤의 인기는 배우 화제성 역대 순위에서도 높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어 이 드라마의 성공은 그들의 연기력과 인기도에 큰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배우에 대한 해외 팬들의 반응은 정말 뜨거운데요. 팬들은 변우석과 김혜윤에 대해서 이렇게 환호하고 있습니다. 김혜윤과 변우석을 사랑합니다. 그들의 케미는 놀랍고 믿을 수 없습니다. 실생활에서도 좋은 친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와, 사랑해요. 가 의심스러워요. 인터뷰에서 김혜윤이 더 사랑스럽고 예뻐 보이네요. 둘이 너무 귀여워서 월요일, 화요일 내내 미치게 만드는 드라마인데 같이 찍는 컨텐츠도 많았으면 좋겠고 예능도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정말 사랑스럽네요. 나는 그들을 충분히 얻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화면 안팎에서 정말 훌륭한 케미스트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 서로를 완성해요. 그들의 케미는 비현실적입니다. 인터뷰마다 무삭제판이 필요해요. 누가 실수로 또 올려주세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새 드라마? 인터뷰를 더 보고 싶은데 턱없이 부족해요. 완벽한 커플, 사랑스러운 커플, 우리의 월요일 화요일 커플. 난 그들이 더 필요해 유유유. 이와 같이 두 주연 배우의 케미 넘치는 모습을 많은 팬들이 더욱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해당 드라마는 국내에서도 많은 팬들이 열광하고 있는데요. 국내 팬들의 반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부터 현재 4화까지 모든 씬이 다 레전드였음. 연기합도 잘 맞고 얼굴합도 잘 맞고 진짜 제일 기대되는 드라마. 배우, 작가, 감독 모든 게 완벽한 선제 없고 튀어 제작진분들 변우석, 김혜윤 섭외해줘서 감사합니다. 요즘 TVN이 열이라네. 눈물의 여왕이랑 선제 없고 튀어랑. 너무 재밌어. 아주 칭찬해. 월요일 어서오고 K 직장인에게 유일한 버팀목. 줄거리 연출, 배우 제작진 다 완벽한 드라마. 데뷔해줘 제발. 선재야 아줌마 BTS도 안 좋아했다. 그런 아줌마가 덕질이란 걸 해보게. 이 나이에 나의 지나온 청춘을 떠오르게 해준 소중한 드라마 그리고 변우석이라는 보석까지. 이 드라마는 50대에 느끼는 청춘소설 노래는 또 너무 좋아서 어쩔 거임. 이와 같이 현 시점 국내 팬들의 심장을 두근거리게 하는데 한몫하는 선재 없고 튀어입니다. 임솔의 역할을 맡은 김혜윤 배우는 이미 드라마 스카이캐슬을 통해 대중들에게 눈도장을 찍었는데요. 해당 드라마에서 광기 어린 수능생의 모습을 재현해 현재까지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선재 없고 튀어를 통해 입덕한 해외 팬들은 그녀의 과거 연기에도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팬들의 반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튜브에서 계속 임솔의 영상을 보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김혜윤님은 정말 연기력이 좋으시고 팬이에요. 김혜윤 빛나는 배우. 선재 없고 튀어에서 다시 만난 두 사람의 교류는 더욱 재미있네요. 혜윤님 연기 정말 훌륭해요. 해당 댓글에서 알 수 있듯 선재 없고 튀어의 임솔과 김태성은 스카이캐슬에서 이미 한번 합을 맞춰본 배우들입니다. 많은 팬들은 그녀의 과거 영상을 보다 둘의 과거 모습을 보게 되어 더욱 신나했습니다. 또한 어쩌다 발견한 하루를 통해 비로소 본인을 배우라고 칭할 수 있게 되었다며 오랜 무명 배우로서의 시간을 청산했음을 밝혔습니다. 류선재의 역할을 맡은 변우선 배우는 모델 출신으로 2016년 디어 마이 프렌즈를 통해 배우로 데뷔했는데요. 그동안 여러 드라마에 출연했지만 이번 선재 없고 튀어에서 확실하게 자신의 연기력과 매력을 어필했습니다. 극중 밴드 이클립스 보컬로서 소나기 OST를 직접 불렀는데 노래 실력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소나기는 드라마의 인기에 힘입어 멜론 일간 차트 22 5월 10일 기준에 오르는 등 큰 사랑을 받고 있으며 아시아 지역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OTT 플랫폼 뷰에 따르면 5월 1주차 주간 차트에서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 그리고 말레이시아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선재 없고 튀어가 국내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역에서 높은 화제성과 흥행을 이루는 가운데 종영까지 또 어떠한 기록을 세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아시아 시청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으며 새로운 기록을 쓸 것으로 기대됩니다. 많은 팬들을 사랑하는 변우석 배우와 김혜윤 배우의 케미스트리가 계속하여 빛을 보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화 파묘가 올해 첫 1000만 영화에 등극하고 해외에서도 엄청난 흥행 기록을 이뤄냈는데요. 파묘는 인도네시아, 베트남에서 역대급 흥행 기록을 세우고 라오스,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홍콩 등에서도 폭발적인 흥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내외로 거침없는 흥행 질주를 펼치고 있는 파묘의 글로벌 행보가 귀추되고 있는 가운데 파묘 묘벤져스들의 전작들이 함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파묘에서 신들린 연기를 보여준 김고은에 대한 전작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요. 김고은의 매력에 빠진 해외 팬들은 전작을 찾아보면서 지금 김고은의 전작 도깨비가 역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깨비는 2016년에 제작된 드라마로 김고은과 공유 출연해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당시 김고은을 대중에게 제대로 알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고은의 필모그래피에서 도깨비가 중요한 작품인 것만이 역주행의 이유는 아닌데요. 파묘와 도깨비의 소재적 유사성의 영향으로 인해 이와 같은 역주행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두 작품의 소재적 유사성은 파묘에서 험한 것의 정체가 밝혀지고 이것이 칼이라는 소재와 연결되는 순간 일부 관객의 머릿속에서는 도깨비의 김신이 스쳐갔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와 관련해 김고은 배우가 재미있는 일화를 전했습니다. 그녀는 파묘와 도깨비의 세계관 통합을 들어봤다고 털어놨습니다. 김고은은 최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파묘에서 나무 뒤에서 서서 점점 밀릴 때 혼자 왜 저러고 있나? 라는 글을 봤다며 팬들의 반응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촛불 불면 되는 거 아니냐? 당장 촛불을 불면 좋겠다. 고 하시더라며 덧붙였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도깨비에서 김고은이 연기한 지은탁 캐릭터가 촛불을 불면 도깨비인 김신이 소환됐기 때문입니다. 김고은은 이와 관련하여 세계관이 이렇게 통합이 됐구나 싶었다며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파묘 흥행의 여파로 역주행 중인 드라마 도깨비에 대한 대중들의 반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좋아하는 한국 드라마. 여러분 저를 많이 울게 만들었어요. 정말 좋은 작품이었어요. 그런데 눈물도 잊을 수 없어요. 그리고 웃음도. 도깨비는 아름다운 스토리와 좋은 배우, 의상, 좋은 사운드 트랙, 여왕이 될 수 있었던 심장도둑 김소연도 가지고 있으며 이 드라마 후에는 김소연과의 라디오 로맨스를 봐야 해요. 2024년에 여기 있는 사람? 이 작품은 영원히 상징적일 것이에요. 본지 몇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극복할 수 없어요. 감정적이고 인상적인 한국 드라마 2024년 5월에 왔어요. 2024년 5월 13일 영원히 늙지 않을 때까지 화려한 스타들과 사운드 트랙이 어우러진 최고의 작품 중 하나. 이와 같이 7년 전 방영한 드라마를 많은 팬들이 찾고 있으며 해당 작품에 삽입된 OST들 또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도깨비 OST는 도깨비의 아름다운 스토리와 영상미에 더할 나위 없이 부합하고 드라마의 감성을 고스란히 녹여낸 명품 OST라는 평을 받았습니다. 또한 공개된 모든 음원이 한 곡도 빠짐없이 큰 사랑을 받는 등 엄청난 파급력의 OST 신드롬을 불러일으켰는데요. 도깨비 OST에 대한 팬들의 반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노래는 내 전 애인을 생각나게 해요. 그녀도 이 노래에 중독됐고 나도 그랬어요. 노래가 내 마음을 직접적으로 꿰뚫었어요. 왜인지 모르겠지만 이 음악이 나를 감동하게 만들어요. 이건 내가 들어본 한국 드라마 OST 중 단연 최고예요. 매번 듣는 느낌이 너무너무 특별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예요. 아직도 이 노래가 좋아요. 나는 이 노래를 좋아하고 드라마를 N번이나 봤어요. 2024년에 이 명작을 다시 듣겠어요. 나는 항상 도깨비를 보고 싶었습니다. 스토리가 너무 아름다워서 푹 빠졌어요. 2024년 나는 아직 여기에 있어요. 와 드라마 보면서 너무 많이 울었어요. 또 보고 싶었어요. 아직도 최고의 OST 중 하나임은 확실해요. 이와 같이 2024년 5월에도 많은 팬들은 도깨비의 어스를 찾아 들으며 여전한 애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도깨비가 한창 국내를 비롯해 해외에서도 화제가 되었을 때 글로벌 커뮤니티 레딧의 인기 드라마 도깨비의 스타이자 자연 아시아 미인의 챔피언 김고은이 한국인들로부터 못생겼다는 평가를 받았다라는 글이 올라왔는데요. 실제로 당시의 김고은은 너무나도 동양적인 얼굴로 서구적인 미인상을 선호하는 대중들에게 예쁘지 않다거나 심지어 못생겼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 글에 해외 네티즌들은 이런 반응을 보였는데요. 젠장. 이건 민족적 질투와 분노의 냄새가 나는군요. 나는 항상 아시아인이 행하는 어떤 형태의 성형수술에도 반대해왔습니다. 특히 논란이 많은 쌍꺼풀 수술. 자신의 입장을 고수한 김고은에게 박수를 보낸다. 일부 아시아인들이 성형수술을 받아야만 멋져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불안한 일입니다. 김고은은 그 자체로 아름답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눈이 먼 사람들이에요. 나는 일주일 중 언제든지 그 모든 플라스틱 제품 대신 그녀와 닮은 소녀를 데리고 갈 것입니다. 진심으로 나는 아름답고 자연적인 아시아 소녀들이 성형수술을 받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그것은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그런 짓은 그만둬야 해. 그녀는 아름답고 얼굴은 정말 신선한 공기였습니다. 이것이 한국에서 성형수술에 대한 진지한 대화를 다시 불러일으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 전 유튜브에 업로드된 도깨비의 에피소드를 모아놓은 영상들 또한 최근 들어 뜨거운 반응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해외 네티즌들은 드라마를 역주행으로 찾아보고 또다시 유튜브에게 이 작품에 대한 하이라이트나 연관 영상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유튜브에서 관련 영상을 찾아보는 팬들도 있는데요. 이 해외 팬들은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너무 재미있어요. 이 둘의 케미스트리가 너무 좋아요. 출연진 간의 케미스트리가 너무 좋아요. 그것이 쇼를 그렇게 좋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진짜인 것 같아요. 그래도 보는 재미가 있어요.
지금이 다시 보기 딱 좋은 시기인 걸까요? 다른 시리즈에서는 시즌 2와 3이 나오고 있는데 이 시리즈도 시즌 2가 나오길 바라고 있어요. 이게 그리워요. 나를 이토록 울게 만든 드라마 속 유일한 여자. 그 일이 일어났을 때 나는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소리를 질렀어요. 2024. 아직도 노래만 들어도 눈물이 나요. 2024년 지금도 그녀의 우는 소리를 들으니 가슴이 아파요. 사랑해요 도깨비. 항상 감동을 주는 멋진 시리즈입니다. 역대 최고의 K-드라마. 잊을 수 없어요. 최고의 드라마, 최고의 OST, 최고의 눈물. 드라마가 종방한 지 7년이 넘어가는 현 시점에도 많은 팬들은 도깨비의 에피소드들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한편 파묘와 도깨비를 흥행으로 이끈 김고은의 연기 또한 재평가되고 있는데요. 대선배 최민식이 김고은의 연기에 대해 극찬한 내용이 전해지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는 그녀의 연기에 대해 우리는 부수적인 거다. 김고은은 다르다. 진짜 이번에 장난 아니었다. 최민식은 그냥 숟가락만 얹고 가는 거다. 라고 전에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또한 최민식은 파묘의 명장면을 김고은의 대살굿 장면으로 꼽았다고 전해지는데요. 해당 장면을 꼽은 이유로 김고은 배우의 연기를 언급했습니다. 그는 해당 장면 중 그녀의 연기를 재현하며 감탄을 그치했으며 이러다 투잡 뛰는 거 아니야? 돗자리 까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대배우 최민식이 극찬한 김고은 배우의 연기력에 대한 대중들의 반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살굿 장면이 이 영화의 압권임. 김고은 대단하다. 저런 말 한 이유가 있음. 너무 강렬한 김고은 그 장면. 김고은 배우가 계속 정진해서 한국을 대표하는 대배우가 되길 바랍니다. 최고 배우가 칭찬을 하니 정말 영광이겠다. 모든 출연진, 특히 나의 슈퍼스타 김고은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파묘는 김고은에 대한 재발견이자 그를 세계적인 스타로 만들어준 작품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미 김고은은 널리 알려진 배우였지만 이번에 그녀의 연기와 매력에 대해서 제대로 보여줬다고 했습니다. 해외 팬들은 지금 김고은의 차기작에 대해서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극적인이었습니다.